엄마는 2주 진단 나왔고요. 아직까지 물리치료 중이랍니다. 아들은 갈비뼈 5개 부러졌고요. 오른쪽 어깨, 오른팔 다 골절되고요. 갈비뼈 2개가 간과 폐를 찔렀답니다. 간은 자연 치유가 됐고요. 폐는 찌르면 공기가 고이고 피가 고여요. 그래서 관 2개를 삽입해서 공기도 빼내고요. 그 다음에 피도 빼내고요. 8일 동안이야 빼냈답니다. 그게 계속 차면 죽습니다. 폐에 공기가 차면 뭐예요? 허파에 바람 들어갔어? 죽잖아요. 허파에 여기가 피가 고이면 죽어요. 계속 빼내야 돼요. 흉간 삽관술이라고 합니다. 흉에다가 삽관술. 갈비뼈는 보통은 그냥 붙어요. 가만히 있으면 붙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평행봉 하다 갈비뼈 부러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붙잖아요. 근데 갈비뼈 접합 수술은 거의 드문 겁니다.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5시간 수술했답니다. 질식을 인해서 얼굴과 왼쪽 눈에 핏줄이 다 터졌답니다. 넓은 부의 찰과상, 그리고 배와 오른팔 전체에 2도 화상, 그리고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았답니다. 엑셀레이터를 밟고 나중에 가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은 짐이 실려있으니까 그냥 이거네요. 사고 현장에서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다고 얘기했대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엑셀을 밟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짐이 무거워서 브레이크 다 잡았는데 뒤로 밀려갔대요. 그런데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는데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브레이크를 다 잡았는데도 차가 저렇게 내려갔으면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차가 무거워서 내려갔다.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밟는데 잘못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현장에서는 가속 페달을 잘못해서 밟았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브레이크 있는 대로 다 밟았는데도 차가 무거워서 내려갔다. 사고 영상. 목격 영상. 다른 차에 블랙박스 찍힌 겁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모자이크를 많이 했습니다. 보시죠. 자, 저기에서 트럭이 밀립니다. 트럭이 밀려고 애기랑 가는데 애기를 깔았습니다. 애기를 깔았어요. 애기 차에 깔렸어요. 애기 저 트럭에 깔렸어. 엄마. 어떻게 아빠 지금 아빠 지금 저 녹화되고 있는 거지? 블랙박스 녹화되고 있는 거지? 내려가고 도와주러 갑니다. 차가 앞으로 가고 아이고 애기 어떻게 애기 지금 어떻게 끄집어냈나요? 아직도 밑에 있나요? 엄마는 지금 어머는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애기 저 끄집어냈나요? 저 어떻게 어떻게 애기 어디 갔어요? 애기 애 우는 소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를 끄집어냈습니까? 엄마는 지금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애기 어디 있어요? 애기. 자, 이 사고. 운전자를 처벌을 못한답니다. 왜 그런지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요. 우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택배기사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실수로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진술했대요. 그리고 다친 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중환자실에 이렇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제 3살이래요. 2년 5개월 된 아기랍니다. 이제서 2년 5개월 된 아기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이 모두 내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어른이었으면 목숨까지 잃을 뻔했대요. 오히려 아기라서 뼈가 연해서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래요. 트럭에 깔려 있었고요. 10cm만 위로 갔던 목뼈가, 10cm만 아래로 갔던 척추가, 10cm만 더 내려갔으면 심장이 위험할 뻔했대요.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너무 화가 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답니다.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해 갔습니다. 형사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다. 주차장이었다. 종합범에 들어있다. 아무런 처벌도 없다. 벌금형도 받지 않는다. 경찰관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12대 중과실 아니고 종합범 들어있고 그러면 저기 4톤 이하니까 안전운전 불이행 4만 원 범칙금, 벌점 30점,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3주 이상 15점, 그리고 엄마 5점, 이준이 5점, 벌점 30점이다.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경찰관한테 브레이크도 밟았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다 당겼지만 뒤로 밀렸다고. 처음에는 현장에 왔던 경찰관에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브레이크 다 했는데 무거워서 밀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듯이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돌진을 했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검은 연기가 나겠습니까? 브레이크 안 밟고 엑셀레이터 밟은 거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형사는 아이 그래봤자 똑같아. 어차피 처벌은 못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럼 처벌 못한다. 과연 정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건가요? 저는 사과 한마디 없는 그 트럭 기사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이제 30개월 됐네요. 만 30개월. 저 아이 과연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수술할 때 수혈했나요? 수혈받았나요? 응급수술은 외상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루어졌나요? 병원에서 좀 늦게 도착했더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나요? 구급차로 병원에 옮기는 동안 아기는 의식이 있었나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술하기 전날에 혈수판 부족으로 수혈받았습니다. 관통상은 없었기 때문에 즉 대동맥이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수혈은 없었고요. 그리고 수술하는 절개도 출혈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절개를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폐에 기흉관 삽입하는 것만 시행했습니다. 즉 허파에 있는 공기와 피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28일 날 입원해갔고요. 4일 후에 갈비뼈 접합 수술을 했습니다. 생명의 지장은 뭐 이렇게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분 대단하시네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라서 하지 않았나요? 이랬더니, 그래, 당장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통 부모님들은 조금만 더 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늦었으면 폐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의식은 어떤가요? 트럭에 깔려있던 순간을 제외하고는, 그때는 의식이 있었는데, 남은 때는, 엄마, 뭐 얘기하고는 의식은 있었답니다. 트럭에 깔려있을 때 순간적으로 질식을 했고요. 그때 얼굴과 왼쪽 눈의 실핏줄이 모두 터졌습니다. 의사는 질식으로 모든 피가 순간적으로 심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심장으로 팍 몰리면 그때 팍 실핏 터질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비뼈 수술했고요. 그리고 갈비뼈 5개 중에 2개가 내려앉으면서 X자로 크로스됐고요. 주변의 살을 다 잘라내고 벌려서 접합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16일 입원했었고요.
16일 2번은 이제 그 수술한 병원을 말하겠죠. 간과 폐가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뼈의 접합만 기다려야 하는데, 2번은 16일 했는데, 그리고 간과 폐가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뼈의 접합만 기다려야 하는데, 뼈는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집에서 경과를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하고 퇴원했습니다. 갈비뼈와 팔뼈는 잘 붙고 있는데 어깨뼈가 잘 안 붙고 있대요. 최악의 경우는 핀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화상은 5주째 치료하고 있고 격일로 앞으로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하고 폐 손상은 자연 치유력이 강하다고 하던데요. 만일 병원 가까운 것이 아닌 강원도 산간지방 또는 울릉도 그런 데서 사고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전문 지식도 없고요. 설명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폐에 피와 공기가 차오르는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 전부 다입니다. 경찰은 아이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든 브레이크를 밟았든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보험 들었잖아. 종합보험 들었으면 끝이야. 처벌 없어. 벌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예, 사람들이 와서 저 밑에 깔리내기, 저 깔리내기, 자 드러내서 아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이 사고 경찰은 시비대 준 것이 아니야. 뺑소니도 아니고 신호위반도 아니고 중환성침범도 아니고 음주도 아니고 횡단보도 사고도 아니고 과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보험 처리 끝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어차피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그냥 미친듯이 밟았든 어쨌든 간에 일단 이것은 무조건 보험 처리 끝나는 거야. 공소권 없으면 처벌 못해. 4%는 처벌 못한다. 96%는 처벌해야 된다. 혹시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 계세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갈비뼈가 간을 찔렀어요. 폐를 찔렀어요. 폐에 피가 고여요. 그리고 폐에 공기가 차요. 그리고 이분께서요, 응급차로, 구급차로 그 대학병원으로 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비켜주셔서 정말 감사하대요. 김해에서 어디까지 갔나요? 양산까지 갔나요? 거기서 뭐 부산대병원,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이든지 뭐 동아대병원이든지 어딘가 갔겠죠? 그동안에 구급차 갈 때 피해줘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차에 깔려갖고요. 갈비뼈가 장기를 뚫었어요. 간을 찌르고 그리고 폐를 찔렀어요. 만약에 울릉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강원도 저 산간 지역에서 그랬으면은 구급차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지금 보면 제일 먼저 응급실에서 한 게 뭐예요? 응급실에서는 처음에 응급실에 갔을 때 폐에 관을 삽입해서 피도 빼내고 공기도 빼냈습니다. 그걸 안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을까봐 죽지 말라고 제일 먼저 급한 거. 운이 좋았던 거죠.
우선 구급차가 빨리 출동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빨리 큰 병원에, 외상센터가 있는 큰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응급수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다행히 다른 장기는 관통하지 않아서 과다출혈은 없었고요. 이런 경우에 단순한 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사망사고는 처벌합니다. 부상사고 중에서는 뺑소니 처벌합니다. 12대 예외 사유 처벌합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다친 거는 처벌 안 해요. 옛날엔 식물인간도 처벌 안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 식물인간이나 사망사고랑 뭐가 차이가 있냐. 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식물인간 사지마비 사망에 비해서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종합범에 들어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 안 한다? 그건 아니다. 본인이 결정하게 해주자. 본인이 저 사람 용서한다. 그럼 종합보험 플러스 용서를 받느냐 못하느냐. 용서를 못 받으면 처벌해야 되고 용서를 받으면 그래 그럼 처벌하지 말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중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즉 죽을 뻔하게 한 자는 일반 상해죄보다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쳐서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때도 똑같다. 즉 첫 번째는 죽을 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식물인간 사지마비, 팔다리 절단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중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한 글자가 한 조가 더 들어갔죠. 한 칸이 더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처벌하지 않는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벌한다. 즉 3조 2항 단서 이 12가지 12대 예외 사유예요. 그러다가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때문에 2호가 들어갔습니다. 2호가 피해자가 신체 상해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가 된 경우 이때는 처벌한다. 이게 바로 여우에서 말하는 중상해입니다. 중상해는 누가 판단하나요? 경찰이 판단하나요? 경찰은 어딜 다쳤는지 다쳤네 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지 저게 몇 주 진단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경찰은 다쳤네, 다친 거 증거 가져와 진단서입니다. 진단서 놓고 몇 주 진단이래. 그러면 중상해는 처벌해야 돼요. 중상해가 아닌 건 처벌 안 받고 그냥 공소권 없음이에요. 중상해 여부 누가 판단합니까? 경찰관이 판단합니까? 경찰관들은 식물인간, 사지마비, 식물인간 좀 좋아진 반신불수, 하반신마비, 팔다리 절단, 실명 이런 건 눈에 보이죠. 그런 건 들어서 알아요. 나머지는 경찰관들이 알까요? 중상의 첫 번째가 죽을 뻔한 겁니다. 다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지금 이 어린아이는 제가 볼 땐 죽을 뻔한 거예요.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은 여기 간 찔리고 폐 찔리고 공기가 계속 차고 피가 계속 났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흉부외과 선생님들 주변에 계시면 물어보세요. 교통사고 난 환자가 이런 데 다리 부러진 거 말고요. 제일 먼저 응급실 가면 흉부외과 선생을 찾습니다. 흉부외과 선생이 제일 먼저 폐에 고인 피를 뽑아내고 공기를 빼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폐가 찔러서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간을 찌르고 그것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태가 예컨대 계속 차가 꽉 막혀갖고 구급차 갈 수 없었다. 몇 시간 지났다. 그럼 죽었을 수도 있고 또는 살기는 살지만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판단해야 되나요?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의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처벌 없다? 딱지 띄면 끝이다. 벌점하고 딱지로 끝이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사고 장소가 김해시 대천계곡길. 어느 경찰서인지 모르겠어요. 그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관들은 딱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 상해야. 이건 중상해야. 구분할 줄 압니까? 그리고 경찰관들은 왜 처음부터 처벌 못한다고 단정을 짓습니까? 중상해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모님들은 잘 모르세요. 제가 질문했을 때, 혹시 생명에 병원에 늦게 왔으면은 좀 더 늦게 늦었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거라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랬더니 잘 모르세요. 생명에 지장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없어요? 폐를 찔렀고 피가 고여 있는데요. 좀 더 공부를 하세요. 주변에 폐에 공기와 피가 차면은 그걸 빨리 안 빼내면은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 괴사되지 않겠어요? 폐가 괴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의학적으로 모르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좀 확인을 구하십시오. 혈흉, 기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이 혈흔 기흉 거 괜찮아요. 한 일주일 이내는 빼내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처벌 못해요. 그런데 그게요. 간을 찌르고 간도 봉합술 했을걸요 아마? 간이 파열됐으면 봉합술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폐를 찔른 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했던 상황인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경찰들은 중상해 여부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처벌 못해 처음부터. 그런 경찰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경찰은 이미 처벌 못하는 걸로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상해 개념. 저것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무조건 가해자 편인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무조건 가해자 우대법입니다. 피해자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가해자를 위한 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특히 다친 경우 뺑소니 안 치고 12대 예외 사유가 아니면은 피해자들은 그냥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요. 딱지, 스티커, 그리고 벌점 조금 끝이에요. 그리고 보험사는 치료를 해주지만 애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 버는 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에 준다는 거 얼마 준다는지 아세요? 글쎄요. 100만 원 줄까? 저 위자료 100만 원 될까요? 보험사에서 나중에 큰 맘 쓰면은 몇백 준다 그럴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저 아이는 지금의 저 고통과 저 트라우마 평생 동안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나 있는 흉터 저거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애들하고 같이 놀지도 못해요. 맨 흉터잖아요. 왜 네가 거기 있었어? 결국은 엄마와 아빠가 평생 동안 내가 왜 애를 거기 데려갔을까? 아기는 엄마 왜 날 거기 데려갔어?
왜 하필이면 그때 날 데리고 갔어?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저 트럭 운전자는 지금 경찰에 의하면, 지금 맡고 있는 경찰관은 아무런 처벌도 없어요. 4만 원 플러스 30점이 끝이에요. 정의롭습니까? 정말 2%.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현실적이죠. 예, 당연하다. 매우 적절치 않다. 매우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성인과 달라서 어린이들은 신체 기능이 덜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저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회복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조치가 좀 늦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확인을 구해야 되죠. 누구한테 구합니까? 의사한테 구해야 됩니다. 의사한테 중상의 여부에 대한 확인, 즉 소견서, 이걸 받아야 돼요. 근데 경찰은 이걸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이 절차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 그냥 놔뒀으면 죽을 뻔했어요? 안 죽어요? 혹시 애 죽을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걸 확인해야죠. 중상해가 뭡니까? 중상해라는 것은 죽을 뻔한 거. 다시 한번. 이게 중상해입니다. 형법에 나오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쟤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왜 경찰은 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폐를 찔러서 갈비뼈가 찔러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단정적으로 별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의사한테 확인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구합니까? 별거 아닌데 왜 중환자실에 있었겠습니까? 중환자실에 있었던 이유가 뭔지, 처음에 응급수술한 게 뭔지, 응급수술이 너무 늦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한 건지, 왜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는지 확인도 구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못한다? 아무리 용 써봐라. 소용없어.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해보기는 해봐야죠. 아무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 하더라도 민중의 지팡이, 경찰은 그래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합니까? 어느 경찰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건데 뭐 일단은 해봐야죠. 경찰은 일단은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를 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쪽으로 찾아봐야죠. 그렇게 했다가 검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법원에 가서 판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왜 경찰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럽니까?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처음부터 아무런 처벌도 없다고 단정지은 거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부모님 들어와 계신가요? 어릴 때 사고당하면요, 저는 어릴 때 사고당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만 25년 동안 교통사고만 했잖아요. 어릴 때 2살 때, 3살 때 교통사고 당해갖고 지금 나이가 30인데요. 다리 길이가 12cm가 차이 나요. 그러면서 장애인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신 분 계신데요. 그분은 그래도 아유 어떡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데. 그런데 또 어떤 다른 분들은 엄마 아빠를 소리 없이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날 지켜주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제일 힘세고, 근데 왜 엄마 아빠 나 트럭 속에 들어있어, 트럭에 깔렸을 때 엄마 아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평생 동안 가슴에 대못이 됩니다. 그 대못 뽑아주지는 못하더라도 뽑는 신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관이.
근데 왜? 아유, 못 없어. 아유, 안 뽑혀. 그 태도가 저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아기가 빨리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그냥 부러진 거는 붙으면 되는데요. 어긋난 것들은 나중에 폐를 꽉 눌러갖고 숨이 잘 안 쉬어질 수도 있대요. 폐활량이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흉터, 그건 크면서 계속 또 이 2도 화상이면 흉터가 좀 남을 겁니다. 3살이 나고 또 성형수술하고, 근데 성형수술해도 이게 딱 점점 크니까 땡겨져 갖고요. 한 번에 수술을 못 해요. 조금씩 해야 돼요. 보험사는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요. 애가 충분히 클 때까지, 최소한 고등학교 한 1, 2학년 될 때까지, 그때까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사고 난 때로 3년, 치료비 마지막 대준납 3년이에요. 그것을 소멸시효 놓치지 않으려면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설령 병원에는 몇 달 동안 안 간다 하더라도 3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소멸시효 끝나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그리고 치료받고,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 보증해달라고 그러고,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 보증해준 마지막으로 다시 3년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뭐 영수증 다 모아두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영수증 다 한꺼번에 다 출력하면 돼요. 댓글이 1200개 정도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거 별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아이가 빨리 회복돼서, 애들은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면 한동안은 애가 잠에 막 경기를 하고 그래요. 뭔가 재밌는 걸 하면은 조금씩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몸이 아프니까 못 움직이죠. 아이에게 재밌는 거 많이 해주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요. 그리고 빨리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이제 만 30개월 된 아기가 사고 이전에 똑같이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속에 한이 맺히지 않도록 중상에 대해서 더 확인해 보십시오. 경찰을 믿지 마시고요. 경찰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 사건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중상해.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했던 게 바로 중상해입니다.